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쥐팝테레비의 쥐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나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캠핑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채널에도 많은 캠핑 영상들이 올라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캠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중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고 거래에서 위험한 사기꾼들 그리고 그 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의 중고거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캠핑을 시작을 하면서 캠핑 중고거래를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뒤에 보이다시피 제 장비들은 음악 전문용 장비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예전 엑스박스 같은 그런 콘솔 게임류들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 패드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장비들에 관계된 중고거래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온 만큼 그에 따른 사기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제가 20대 중반 정도쯤 됐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제 음악 장비 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고급형 사운드 카드 장비가 있거든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포커스라이트의 흰둥이라고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가 중고 거래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픽하이의 타블로도 그 흰둥이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서 욕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유명한 게 네이버 카페에 있는 중고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제가 중고거래를 하게 됐죠. 게시물을 딱 발견을 하고 연락을 바로 드렸더니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 전화를 받고 문자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새 거가 제 기억으로는 한 6, 70만 원 정도의 인터페이스였는데 중고가 40만 원 정도의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시세보다 오히려 너무 저렴하면 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의 가격이 아닌 적정한 중고가의 사기 유형이 안 보여서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게 됐죠. 연락도 잘 받으시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사진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지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 거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안전거래나 이런 게 그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워낙 갖고 싶던 장비였기 때문에 약간 급한 마음에 선입금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굉장히 신사적으로 잘 받아주셨고 목소리도 따박따박 굉장히 막 전문가적인 사기꾼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품지 않았고요. 그리고 입금을 한 후에도 거의 일주일? 그 일주일 후까지도 연락이 잘 됐었어요. 전화를 하면 다 받아주시고 문자도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입금을 하고 그날 저녁인가에 바로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랑 그 다다음날까지 운송장 번호로 그 택배사에 들어가서 운송장을 검색을 해도 운송장이 자꾸 뜨지를 않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운송장이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또 전화도 굉장히 잘 받으셔서 제가 물건을 보냈지만 택배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밀려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택배사에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했다 라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뭐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볼까 하고 더 기다렸는데 그 후로도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운송장이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사단은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뜨문뜨문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결국 잠수를 타게 됐고요. 그렇게 제 40만 원은 날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이기도 하고 그냥 40만 원이 누구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원래 제가 좀 신고정신이 투철하거든요. 바로 중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중부경찰서로 가서 바로
바로 보이는 경관님한테 그 증거 문자와 뭐 통화 내역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중고거래 40만 원을 받게 됐다 했더니 그 경찰분이 예 반응이 정말 그냥 이랬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고 가세요. 근데 그분이 신입 경찰도 아니었고 꽤 연세가 있으신 어느 정도 베테랑급 되는 것 같은 경찰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저의 사연을 그렇게 듣고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거를 흘려 넘기시길래 그래 뭐 이분이 그냥 뭐 바쁘시니까 이러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 뭐 100단위나 1000단위, 억 단위가 아니면은 사기건이나 이런 뭐 40, 50만 원짜리는 소액 사기로 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사건으로 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반응은 제 중고 사기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그 후로도 이런 경찰에 관련된 사례는 좀 많긴 한데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의 포기했다 생각을 했죠. 그냥 그래 40만 원짜리 좋은 레슨을 하나 받았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이 흘렀어요. 정말 잊고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땡강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니까 어디 경찰서인데 사기꾼 김진수 씨가 잡혔으니 경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에게 고마움을 전달해달라고 몇 년이 지나서 그때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솔직히 그 당시에 그냥 감정적으로라도 공감이라도 해주는 정말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공감이라도 해줬으면은 그런 불신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문자가 오니까 정말 신뢰가 확 떨어지고 기분만 나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사기를 당했던 40만 원을 돌려받았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40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진수 씨가 가져갔겠죠.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절대 중고거래는 선입금을 하는 거래는 절대 하지 않고요. 무조건 직거래만 합니다. 제가 서울로 찾아가든 부산으로 찾아가든 포천으로 찾아가든 교통비를 좀 빼달라고 1, 2만 원 빼주거나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직거래만 무조건 하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네이버에 걸려있는 공식 안전거래로만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캠핑을 시작하면서 몇 달 전부터 제 텐트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거래를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캠핑 거래를 시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꾼이 이렇게나 많나 라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음악 장비로 만났던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장난이었어요. 장난. 캠핑에서 만난 사기꾼들은 정말 음악 중고거래로 만난 사기꾼들은 10명 중에 한 2명? 그래도 그나마 좀 클린한 시장이었으니까요. 그 정도였는데 캠핑을 시작하면서 만난 사기꾼들은 10명 중에 8명이었어요. 정말로. 정말 교묘하고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라는 느낌을 아는데 아니신 분들은 정말 많이 사기를 당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 쪽에서 만난 사기꾼들의 유형과 그 특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놔요. 원래 중고거래나 이런 거는 댓글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되어 있는 번호 혹은 안전번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게시글에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습니다. 010 뭐뭐뭐뭐인데 0을 한글 2응으로 해놓고 2응 10 뭐뭐뭐뭐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 연락으로 유도를 해내면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관심을 보이면은 먼저 연락을 빠르게 해옵니다. 연락을 해오면서 얘기하는 게 구매자가 굉장히 많지만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저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도 좀 조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절대 안전거래와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거래랑 직거래를 유도하면은 죄송하지만 그냥 다음 분한테 거래할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기 위해선 안전거래를 한번 먼저 유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음악 중고거래 사기 이후로 무조건 그 지방까지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이 텐트 사기꾼한테 어디였지? 광주였나요? 그 광주를 제가 찾아간다고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광주 어디로 오실 거세요? 라고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광주 사람이 맞나, 광주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떠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이미 광주의 지역을 검색해보고 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무슨 동에 살고 있으니까 몇 분 거리라서 금방 갑니다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다른 예약자분이 이미 구매 결정하셨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유도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안전거래도 사기꾼들은 합니다. 근데 안전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문자로 자기가 링크를 하나 보내줘요. 이쪽 안전거래로 검색을 하셔서 아이디랑 인증번호 같은 걸 치시면 안전거래로 들어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링크까지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 안전거래랑 똑같은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이런 걸 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절대 그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입력하면 바로 개인정보 넘어가고 바로 돈이 인출되거나 그런 식으로 도용당할 수가 있거든요. 링크로 오는 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직접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페이나 이런 쪽에서 검색이 되거나 그 중고거래 사이트로 게시물 등록을 해서 그 게시물을 통해서 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안전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식 루트가 아닌 링크는 아무리 믿음직하더라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예전에 제가 당했던 그 김진수 사기꾼 새끼는 개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업체 단위로 있습니다. 그냥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기꾼은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학생 아르바이트이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아르바이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걸 조종하는 윗분은 따로 계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기꾼으로 판별이 나서 적발이 돼도 윗분은 잠적을 해버리거나 잡히지 않거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돈이 없어요 라고 현금화 시켜서 어디 묵혀두거나 하면은 그냥 징역만 살고 나면 사기를 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본인의 것이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당했던 그 김진수 사기꾼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잘 됐던 게, 그 일주일 동안 저랑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였어요. 다 소액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그 이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김진수에게 이렇게 사기 당했어요 라고 게시글이 와장창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사기꾼이라는 걸. 개개인에겐 소액이지만 그 사기꾼한테는 그 소액이 다 모이면 큰 돈, 몇 억,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액이 되거든요. 이게 경찰분들은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도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사기꾼들이 그런 회사, 업체 단위이기 때문에 절대 동정심을 가지거나 같은 게시자나 같은 번호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세 스펙을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양표에 있는 스펙은 당연히 잘 대답을 하죠. 하지만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해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물어보실 때 정말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제대로 된 대답을 얻으시거나 이게 정말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제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입금을 혹시 하셨더라도 그 후에도 연락이 아주 잘 됩니다. 심지어 친절하고 굉장히 젠틀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선입금을 절대 하지 마세요. 심지어 송장 번호도 보내주고요. 그 송장 번호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회사 단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거래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그 전에 이미 말했지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몇십만 원짜리의 돈은 경찰들에게 돈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은 소액 사기를 모아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후 거액을 챙기고 떠난다. 두 번째, 사기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징역을 살고 나오면 현금화해둔 돈은 그냥 본인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피와 땀으로 일궈진 예방법인데요. 첫 번째,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직거래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제주도든 어디 뭐 섬나라에서 하든 찾아갈 테니까 교통비를 주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교통비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직거래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택배 거래 시 안전거래가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전거래도 링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페이나 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는 안전거래가 아니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발.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중고거래를 아직도 하고 있고 중고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물건에 애착이 있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거래로 매물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 그 급한 마음은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한 마음은 갖되 행동은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 중고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중고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고의 가격은 더 떨어지거든요. 늦게 살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구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얘기한 조건에 맞는 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직거래 혹은 안전거래, 확실한 안전거래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혹은 구글 웹서핑을 통해서 거래하려는 사람의 번호 혹은 이름 그리고 그 본문의 양식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다른 아이디로도 같은 양식의 글을 단어만 바꿔서 올리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면 이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분도 아니죠. 이 새끼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서칭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중고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중고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회사 단위로 진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 그 피같이 아까운 돈을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정리해보면 직거래와 안전거래, 가능하면 무조건 직거래만 해서 좀 더 고생하더라도 진짜 본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합테레비의 집합이었고요. 여러분의 안전거래를 응원합니다.